어떨 때 1이 지워지고 어떨 때는 1이 안 지워지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드리는 거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블랙 테마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 다크모드가 아니에요.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죠. 카카오톡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부분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거의 나오지 않은 내용,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 내용까지 다룰 거니까요.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정말 좋은 꿀팁 가져가실 거예요. 그럼 더 긴 말 하지 말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바로 카카오톡 몰래 읽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서 바로 뻔한 내용이네 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어플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모두 다 설명드릴 거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비행기 모드를 이용할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활용해야 어떨 때 1이 지워지고 어떨 때는 1이 안 지워지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드리는 거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먼저 갤럭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이 부캐, 그리고 오른쪽이 본캐 녀석입니다.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카톡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을 때 갤럭시에서 비행기 모드를 켜서 카톡을 확인하게 되면 보낸 쪽에서는 1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데이터를 끊어버린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더라도 1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니 이거는 해당 방을 다시 한번 들어갈 때서야 1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한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있어요. 비행기 모드를 켠 다음에 카톡을 읽고 그 다음 다시 방을 나가야 돼요. 방을 나가서 비행기 모드를 다시 켜게 되면은 그 해당 방을 들어갈 때까지는 1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런데 아이폰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카톡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카톡이 왔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 똑같이 비행기 모드를 켜서 해당 글을 읽으면 당연히 1이 안 없어지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방을 나간 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고서 비행기 모드를 풀게 되면 없어집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자동으로 읽음 표시가 뜨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없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고 나서 비행기 모드를 켜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최근 앱으로 들어가줘서 카톡을 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홈 버튼으로 나가서 비행기 모드를 끄게 되면은 인터넷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1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다시 켜게 된다면 그제서야 1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1을 없애지 않고서 카톡을 확인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 약간 반쪽짜리 기능이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두 번째 꿀팁으로는 다크모드 설정이에요. 자, 여기서도 아마 뻔한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LED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혹은 눈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크모드를 사용하고 계실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블랙 테마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여기 설정 들어간 다음에 여기 테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블랙 테마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두워지긴 해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다크모드가 아니에요. 다크그레이 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크모드라는 거는 OLED 특성상 완벽한 검은색은 LED 빛을 발광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끼면서 정확한 블랙 색상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건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회색 화면을 띄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왼쪽에 설정되어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블랙 테마를 정확하게 적용한 것인데 이 경우에 색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본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블랙, 그리고 카카오톡에 블랙 테마를 적용한 것은 약간 회색빛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다크모드로 활성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설정, 그리고 전체 설정, 테마로 들어가 준 다음에 기본 테마를 적용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전히 하얗다면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테마에서 시스템 설정을 따름 요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까 전에 카카오톡 블랙 테마를 적용한 것과 지금 시스템 설정에 다크 모드를 적용한 것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스템 테마를 적용했을 때에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친구 목록이라던가 아니면 채팅방 목록, 그리고 검색 탭, 설정 탭, 여기는 전부 다 완벽하게 다크 모드가 되어 있는데 채팅방이 들어가면은 배경이 완벽한 다크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갤러리로 들어가 준 다음에 아무 사진이나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를 때에는 사진이 꽉 찬 화면이 아닌 게 좋아요. 만약에 아무 사진도 없다라고 한다면 카메라를 1:1 모드로 해놓은 다음에 한 장만 아무거나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다면 일단 캡처를 해줍니다. 캡처를 하고서 요 놈을 바로 편집으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네모난 부분 있죠? 이 네모난 부분만 잘라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진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캡처를 또 해줄게요. 그렇게 한다면 방금 전에 요 검은색과 그 다음 요 검은색이 나왔죠?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전체 설정 으로 들어가 준 다음에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배경화면은 다크 모드로 자동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앨범에서 사진 선택 요 녀석을 눌러줘서 방금 만들었던 그 사진을 선택해서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채팅방 안에서도 완벽한 다크 모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채팅방을 다크 모드로 한다면 조금 불편한 점은 있긴 있어요. 바로 카톡을 보낼 때 이런 이모티콘에 있는 검은색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방금 한 것과 똑같이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바로 멘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멘션 기능이 뭐냐? 비교적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단톡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알람이 너무 많이 울리는 게 싫어서 무음으로 했을 가능성들이 많죠. 저만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많이 울리는 게 싫어서 알람을 항상 꺼놓거든요. 단톡방을 사용할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쟤한테는 꼭 말해야 되는 게 있어. 이럴 때에는 멘션 기능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단톡방이 하나 있다고 칠 때 골뱅이를 하나 앞에 해서 이렇게 사람을 찍고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해당 사람은 채팅방 알람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언급해야 될 때 이럴 때에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단톡방 알람 자체가 아예 안 울렸으면 좋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람이 안 울렸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설정으로 가서 전체 설정, 알림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멘션 알림 요 녀석을 끄면은 나를 멘션했다고 하더라도 알람이 울리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창과 방패죠. 근데 방패가 여기서는 조금 더 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사진 원본으로 보내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언급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원본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일단은 우리의 추억이 담긴 혹은 정보가 담긴 사진들이 일단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이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컴퓨터 사양 맞추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사진이 왔는데 이렇게 사진을 확대했을 때 굉장히 글씨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핸드폰 캡처 사진이 이렇게 화질이 구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충분히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웬만하면 원본으로 보내도록 합시다. 자, 원본으로 보내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앨범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점점 여기서 일반 화질, 고화질, 원본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화질, 고화질 이렇게 있는데 아마 맨 처음 핸드폰을 바꾸시거나 따로 설정을 안 건드렸다면 일반 화질과 일반 화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본과 고화질로 꼭 바꿔주세요. 일단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로 하더라도 원본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화질을 하더라도 많이 깨져서 와요. 그나마 덜 깨지게 하는 방법이 이 고화질로 설정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원본으로 해야만 이 질 좋은 사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원본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유익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비노트님이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설정에서 보면은 위치 태그라고 있죠. 이 위치 태그를 넣어서 찍게 된다면 사진첩에서 오른쪽에 사진을 찍은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원본으로 보내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 사진 자체를 전부 다 원본으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이런 위치 정보까지 같이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해당 내용은 비노트님 여기
여기에 있는 비노트님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